처음에는 임대인이 남편과 자녀가 들어와서 산다고 했다가 또 소송 중에는 노부모가 실거주한다고 이렇게 말을 바꾼 케이스인데요. 말이 자주 바뀌니까 임차인으로서는 그 실거주 여부에 이제 의심이 된다는 것이 주 이유겠죠. 결국 임대인 입장에서는 실거주를 이제 주장하려면 일관되고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이를 입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람이 사정이 여러 번 바뀔 수도 있는 것인데 너무 제한을 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워낙 이렇게 거짓된 이런 실거주 갱신 거절이 난무하니까 법원에서도 좀 이를 좀 제동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임대차 3법이라면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이 도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소송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주로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된 게 주를 이뤄요. 전월세 상한제는 주로 당사자 간의 합의나 조정을 통해서 마무리되는데, 이것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갱신되는 임대차는 차임과 보증금 각각 5% 범위 내에서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5% 범위를 초과해서 증액을 했다면 임차에 있는 초과분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요. 임대인은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5% 범위를 초과 증액해서 갱신한 계약은 법 해석상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에 따른 갱신계약으로 볼 수 없고요. 만약 일반 합의갱신 계약으로 봐서 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점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5% 상한 규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임대인이 임의로 이제 마음대로 증액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기존 임대료하고 주변 임대계약 시세 이런 걸 조사해서 비교한 후에 당사자가 협의해서 도출해야 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는 않죠. 보통 그냥 5% 올리겠다, 그러니까 또 갈등이 생기곤 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상한제고,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그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이 법상 9가지 이유가 아니고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9가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2기의 차임 연체. 2번 연체를 해야 되는 거냐 이게 아니고, 그 미납의 총액이 월세 2개월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거짓이나 부정한 임차의 경우, 세 번째로 합의하에 임차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고의 중과실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또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철거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임대인 직계존비속 포함해서 임대인 측에서 실제로 거주를 하려는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의 의무 위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해당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9가지 이유 중에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이거든요. 임대인이 실거주 갱신거절 후 2년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되고요. 이게 가장 많은 유형의 분쟁일 수밖에 없는 게, 임대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하면 실거주 의사를 입증하는 게 이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각자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할 테니까요. 임차인이나 임대인 그리고 또 이제 장래에 발생할 실거주를 가지고 이제 당장 집을 빼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분쟁이 많을 수밖에요. 일단 사례를 몇 가지부터 들어보면요.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이 이제 인정된 사례는요. 임대인이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그 갱신거절을 당한 내역을 증빙한 경우나, 그리고 임대인이 자신의 직장 출퇴근, 가족의 병간호 이런 것들을 이유로 갱신거절 사유를 소명한다거나, 그리고 임대인 이런 생활권력, 주 생활권력이나 기존 거주주택의 권리 제한 현황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임대인이나 그 가족의 실거주 의사가 입증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인정이 되곤 하죠. 또한 이제 임대인의 실거주 갱신거절이 인정된 사례로 좀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좀 있어가지고요.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 사례는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소유자가 변동된 사안입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종전 임대인에게 실거주 사유가 없으니까 계약이 이미 갱신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새 주인이 계약갱신이 된 상태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받은 것, 그 상태에서 이제 본 것인데, 기존 하급심사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이렇게 했어요.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그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범위 상당하다라고 해서 새 집주인의 갱신거절을 부정했었습니다. 근데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죠. 그래서 대법원 판시는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더라도 그 이후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6개월에서 2개월 그 사이죠. 그 기간 내라면 새로운 매수인이 실거주를 주장할 경우라면 갱신거절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내라면 종전 임대인이든
새로운 임대인이든 실거주를 주장해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부정된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이제 임차인이 퇴거를 했어요. 근데 이후에 주택이 부동산의 임대 매물로 올라온 것을 임차인이 체크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임대인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한 거고요. 임차인 뭐 이사 비용이나 이런 것도 다 전보를 해야겠죠. 그밖에 이제 임대인이 평소 임대 목적물의 매도 예정을 뭐 언급한 사실, 그리고 임대 목적물의 소재지가 임대인의 생활권역이 아닌 점, 또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소명 자료가 부족한 경우, 이런 걸로 인해서 갱신 거절의 정당성이 부정된 사례들이 몇 개 있습니다. 최근에 실거주 갱신 거절이 이제 부정된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집주인이 실제 거주 유무를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작년 말쯤에 있던 판결인데, 이 사건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 원고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하고 그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이었는데, 원심은 실거주 요건 조항에 해당 사유를 뭐 억지로 꾸며냈다든가 또 주택을 타에 임대하거나 매도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이런 실거주 계획과 명백하게 모순되는 행위를 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실거주 계획을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은 적법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했어요. 근데 대법원은 실거주 의사 인정 여부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이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점은 임대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임대인의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이 내세운 기준은 7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 임대인의 주거 상황, 그리고 임대인이나 그의 가족의 직장이나 학교 등 이런 사회적 환경, 세 번째로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그리고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 거절을 전후의 그런 임대인의 사정,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와 배치 모순되는 언동의 유무, 그리고 이러한 언동으로 계약 갱신에 대하여 형성된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목적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를 했는지, 그 내용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는데, 이 사안에서는 임대인 원고가 이제 5항하고 6항, 즉 모순되는 언동을 했다던가 또 이런 언동으로 인해서 임차인의 신뢰가 훼손됐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여요. 이제 구체적인 사례 내용이 이게 처음에는 임대인이 남편과 자녀가 들어와서 산다고 했다가 또 소송 중에는 노부모가 실거주한다고 이렇게 말을 바꾼 케이스인데요. 말이 자주 바뀌니까 임차인으로서는 그 실거주 여부에 이제 의심이 된다는 것이 주 이유겠죠. 결국 임대인 입장에서는 실거주를 이제 주장하려면 일관되고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이를 입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사람이 사정이 여러 번 바뀔 수도 있는 것인데 너무 제한을 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한편으로는 워낙 이렇게 거짓된 이런 실거주 갱신 거절이 난무하니까 법원에서도 좀 이를 좀 제동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좀 우려가 되긴 해요. 이게 구체적으로 일관되고 또 물론 바뀔 수도 있죠.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바꾸더라도 바꾼 정황이나 뭐 사유가 또 이제 명백한 그런 걸 입증을 해야겠죠. 임대인으로서는 좀 부담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사를 할 거다라는 거는 이제 이삿짐 센터 결제네요. 이삿짐 센터에 이제 대표님들하고 뭐 문자 주고받았네요. 그리고 뭐 집안에 이제 짐 정리하네요. 그리고 뭐 만약에 노부모 뭐 이제 병수발 들어야 된다 하면은 병원 진료 기록,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이런 구체적인 사정을 입증할 만한 문서가 가장 효과적이죠. 그런 이제 실거주를 하는 데 있어서 미리 준비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문자 같은 것도 제3자하고 주고받은 그런 내역이 있을 것이고요. 그거를 준비하기 위한 결제 내역, 그런 것들도 있겠고, 이제 임대인의 그런 생활 반경, 그런 것도 입장을 하려면은 뭐 그 휴대폰에 전파 기지국 위치, 그래서 그런 걸 통신사에서 입증을 해가지고 내가 주로 여기 활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 여기를 이사 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입증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제 임대인의 이런 주장을 이제 탄핵시켜야 되는데 임차인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임차인은 사후적으로밖에 알 수 없거든요. 상황상 뭐 생각이 든 거는 이런 것들이 있죠. 임대인이 몰래 뭐 집을 내놨다든지 매각을 시도하려고 내놨다든지, 부동산을 수소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부동산 수소문을 해가지고 뭐 이런 정보가 있다, 뭐 누가 이런 들은 내역이 있다, 그런 사실 확인서나 뭐 진술서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하고,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 임대인의 주장을 탄핵할 만한 자료를 취득하는데 아무래도 그 정보에 불균형이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임대인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한 것도.
전세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별도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요. 전세 보증금이 증액이나 감액되었다면 계약서를 작성해야겠죠. 보증금을 감액하는 경우라면 괜찮은데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증액분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도 증액된 보증금 입금일 당일에 뭐 근저당이나 이런 전세권 뭐 이제 권리 변동 사항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런 특약이 들어가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데 보증금 증액하기 전에 전세보증보험 갱신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체크하고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그래야지 불이익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제도가 일부 개정이 돼서요. 주택가격 담보 인정 비율이 종전에는 100%였는데 이제 90%로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말씀드린 안심전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가진단 해보시면은 금방 나타나니까 해보시고 계약에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